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둘째 주 두 번째 시간, 두 번째요. 이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꼭 앞부분의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시간에 이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것 먼저 들은 학생이 있다면 첫 번째 영상을 꼭 보고 넘어오세요. 아시겠나요? 네, 첫 번째 시간은 건설기술의 의미, 건설기술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번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건설기술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제조기술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한데 앞부 투입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산출에 들어가는 것들의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꼭 열심히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워볼 것은 바로 건설기술 시스템입니다. 건설기술 시스템은 저번 시간에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었던 제조기술, 개조기술 시스템이랑 동일해요. 동일해. 이 쌤이 제조기술에도 저번 제조기술 설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투입, 과정, 산출, 데머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했었는데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건설기술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주거시설과 도로, 교량, 댐, 항만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게 조금 달라요. 기획 및 계획, 그리고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체계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획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획 및 설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공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건설기술 시스템에서 바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투입입니다. 투입. 투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저번에 등교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롤을 많이 하던데 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컴퓨터도 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전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럼 전기로 컴퓨터를 켰어. 그럼 또 뭘 해야 돼? 그렇죠. 계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캐릭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바로 투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건설 기술에서 투입은 이런 컴퓨터 전기 계정 이런 캐릭터 게임이 아니라 토지, 자본, 건설 재료, 그리고 인력, 건설 장비 등이 바로 투입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건설은 어디다 짓는 거죠? 그렇죠. 바로 땅 위에 짓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건설 재료는 여러분들이 제조 시간에 아직 못 배우긴 했지만 배웠어. 기억나시죠? 뭐 탄소광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본.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인력.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결합해주는 건설 장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투입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의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충을 할 건데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기억해 놓는 게 뒷부분에 가서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은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의 절차에 따라 투입된 요소를 활용하여 건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실습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뭐 고무차력으로 뭐 인형을 만든다든지, 뭐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투입 때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재료를 가져와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투타투타, 투타투타, 투타 하면은 완성작품 따란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오듯이 건설 기술에서도
이러한 과정, 이 투타투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 기획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 이 투입되는 재료를 가져오는, 이젠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물의 사업주인 개인,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는 삼성 같은 LG 같은 건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민간 회사, 그리고 기타 단체들의 요구로 공사가 발주된다는 것은 공사를 신청한 거예요. 신청.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건데 이 건물주는 나야. 그런데 이런 건물을 만들 거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공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니네가 설계도를 가져와 봐. 그래서 그 시공자들은 계획 및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발주자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데 발주자가 요구한 조건을 설계자가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리고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설계자가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발주를 하면 이걸 누구한테? 그렇죠. 설계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할까? 그렇죠. 시공자가 필요합니다. 시공자. 그래서 구조물을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계로 시공자가 공사를 책임지고 뭐에 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주한 그리고 설계자가 그려준 설계대로 건축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는 과정에는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시공 이러한 단계로 나누어진다까지만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나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 바로 산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입되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재료. 그리고 과정에는 뭐 설계와 시공.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산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량, 도로. 교량은 이걸 의미해요. 이게 교량이야. 교량, 도로, 항만. 항만은 뭐였죠? 그렇죠. 선착장 같은데 여기 요런데 선착장 같은 데였고, 그리고 아파트, 주택, 관공서 같은 건축 구조물, 그리고 이 세 개는 무슨 구조물? 그렇죠. 토목 구조물과 같은 산출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산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아파트가 이거였어. 그래서 돈을 10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까지는 괜찮았어. 좋아. 설계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 설계도를 시공자한테 넘겼더니 요런 주택을 만들어 놨네? 100억이나 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돼? 내가 지금 6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려고 100억을 줬는데 1층짜리 주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은 걸까요? 아까 설계까지는 괜찮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죠. 발주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겠지. 그죠? 그런데 시공에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되먹임입니다. 되먹임. 건설 시스템 중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그렇죠. 문제가 되는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되먹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공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시공 단계로 산출은 했지만 시공 단계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시공 단계로 어떻게? 잠깐만요. 시공 단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럼 시공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한 후 다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게 바로 되먹임 활동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보면 토익 과정 산출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발주자라든지 설계자라든지 뭐 시공자라든지 조금 뒤에 아직까지는 안 등장했지만 감리자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관계자와 역할이 무엇인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건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과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기획 단계에서 부르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리고 계획 및 설계에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직업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설계자. 돈 어마무지하게 법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왜 다 단계마다 나누어져 있냐면 역할을 분담을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설계하고 혼자 발주하고 혼자 시공하고 혼자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앞부분에 대개 건설 구조물들은 시간이 많이 든다 어떤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책임을 전가하고 분담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발주자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발주자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한 10억 있어. 그런데 이거 10억 그냥 은행에 놔도 별 상관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 명의로 땅도 있네? 어우, 엄청 부자야. 땅도 있어. 그러면 이 땅 위에다 10억짜리 건물 하나 올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 건설 구조물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발주자. 좋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계자예요. 10억짜리 건물을 만들 건데, 나는 그냥, 이렇게 네모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난 좀 니은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디귿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설계자한테 자신이 꿈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건물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자는 발주자의 구상과 요구 조건을 뭐하여? 검토하여. 그렇죠. 세세한 네가 디귿자 발주자님이 디귿자 모형의 건물을 원하니까 그럼 발주자님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려주면 만들어주면 되나요? 그러면 발주자가 오 너무 좋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자와 감리자입니다. 시공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발주자가 아까 어떤 구조물을 원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원했어. 그러면 누가? 설계자가 음, 설계자가 이걸 보고 이거 디귿 모양 괜찮은데 이 디귿 모양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요. 그렇죠?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죠. 그래서 다시 발주자한테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 발주자가 오케이 좋아요. 내가 그린 것보다 훨씬 낫네요. 이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냐? 바로 시공자, 발주자의 허락이 떨어진 그림을 시공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직접 이 모양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봐봐. 지금 시공자가 설계 도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요. 설계자가 이런 식으로 시공자가 받았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야. 분명히 설계자는 이런 식으로 보내줬는데 시공자가 건물을 만들어서 보니까 점점 이상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건축 구조물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감리자예요, 감리자. 설계자가 제공된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이 시공자가 잘 만들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감리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인 거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온라인 학습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거를 매일같이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감리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발주자, 그 다음 설계자, 그 다음 시공자, 그 다음 감리자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보기에 해당하는 건설 관계자는 무엇일까요? 보기가 지워졌네요. 그쵸? 건설 구조물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건설 구조물을 만들도록 요구함.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 건설 구조물을 만들고 나면 이 사람은 건물주가 되는 건데, 그죠? 하나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발주자. 발주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시공자. 건물주가 시공을 해? 자, 감리자. 건물주가 관찰, 지도? 그리고 설계자. 건물주가 설계를 해? 최자? 최자? 오케이. 자, 정답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오답 자꾸 올리시지 마세요. 등교해서 진짜 다 잡아냅니다. 아시겠죠? 꼭 동영상 다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아트 과제 안 올린 학생들 좀 있어요. 등교해서 수행평가 점수 다 차감될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의 내신 점수는 고2 때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